사랑하는 아이로 키우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어요. 미래가 완전히 바뀔 예정입니다. 이제 학교 교육 다 끝났습니다. 아이들 이거 어떡하죠? 정말 큰일 났습니다. 아마 트렌드에 빠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고 나는 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도요. 이거는 꼭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 켰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천재를 키우는 퀀텀 육아하는 반부마마입니다. 최근 굉장히 떠들썩한 키워드가 있어요. 저 역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올 한 해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고 제가 얻게 되는 인사이트가 있으면 또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나눠볼 예정인데요. 바로 AI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 AI 그거 영화에서도 많이 봤고 TV에서도 많이 봤고 그거 지겹게 다 아는 거 이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괜히 구글이 코드레드를 발동한 게 아닙니다. AI의 미래는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AI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또 인간은 창작 활동에 전념을 하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긍정적인 미래를 꿈꿨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창작 활동하는 인간, 또 예술하는 인간, 노는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돈을 써서 얻는 그런 1차원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쇼핑이나 외식 같은 거를 하지 않고도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서 평생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앞으로 다가올 그런 유토피아적인 세계에 어울리는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챗 GPT가 나오면서 그거를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인간이 앞으로 창작 활동에서 배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직업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영수코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요즘 코딩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코딩에 코자도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코자는 조금 알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완벽하게 개발자가 될 정도의 코딩 실력을 누구나 갖춰야 되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챗 GPT가 다 해주거든요. 코딩을 정말 잘해요. 어지간한 사람보다 훨씬 깔끔하고 논리적인 오류가 없이 더 잘하는 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좀 사람이 해야 됐다고 생각했던 어떤 창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림 그리기, 작곡하기, 글쓰기, 카피라이팅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챗 GPT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그리고 기사에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기 물어보면 전문의 시험도 통과할 수 있고 또 변호사 시험도 통과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 그동안 이제 좋은 머리로 열심히 외워가지고 시험을 봐서 이제 지식을 쌓아서 뽐냈던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쓸모없어지는 순간이 이미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위기감이 확 느껴졌는데요.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에서는 어지간한 능력을 갖춰가지고는 정말 이 개인이 할 일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냥 AI한테 시키면 전부 다 군소리 없이 다 잘하는데 뭐하러 힘들게 사람을 쓰겠어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코딩을 조금 할 줄 알면 확실히 차별화가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다들 많이 배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람이 코딩을 하는 것보다 AI가 하면요 실수도 없고 꼼꼼하게 일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실력으로 배운 코딩으로는 밥벌이를 더 이상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미래에 유망한 직업이 뭐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제가 직접 챗 GPT를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들이 있어요. 이 챗 GPT는요. 우문현답을 하진 않습니다. 이상하게 물어봤는데 좋은 대답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질문을 해야지 좋은 결과물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 이거를 아는 사람이 정말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판을 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즉 생각하고 기획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런 AI가 나타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AI 교육을 학교 커리큘럼에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워크숍이나 인턴십 등 아이들이 실제로 이 AI 기술을 실습해 볼 수 있게 노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모로서 이제 아이들이 AI를 탐색하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원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AI가 그냥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기술들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아이들에게 시켜주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방금 제가 말한 내용들은요, 챗 GPT에 제가 질문을 해서 받았던 답변입니다. 물론 이게 제 견해와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깔끔한 대답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에게 이 AI나 코딩과 관련된 기술을 가르치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AI 관련 인력이 많이 필요할 시기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조금은 1차원적인 사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학생인 아이들, 지금 어린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코딩 교육을 시키는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딱히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코딩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논리적인 언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 외국어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뇌가 성숙해진 다음에 익혀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코딩을 가르치면서 시간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수학과 논리를 가르치고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제가 조금 쓸데없는 것 같지만 TMI를 조금 하자면 제가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을 진학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중국과 관련된 시장이 유망했었어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거다. 그런 전망이 되고 있어서 중국어 관련된 학과를 진학을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제 친한 선생님께서 네가 학교를 졸업할 때쯤이 되면은 중국어 관련된 인력 수요가 거의 다 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잘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성향이 이제 언어에 이게 밝은 그런 성향은 아니어서 뭐 딱히 다른 통번역사들에 비해서 더 이제 경쟁력이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 얘기 자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왜냐면 어떤 통번역과 관련된 1차적인 수요는 다 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국 시장 그 자체가 더 커졌고 중국과 관련된 인력은 계속해서 필요한 상태가 되었죠. 우리가 부모로서 또 이제 앞으로 계속 배움을 해야 할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중문과, 중국어과를 나와서 중국어만 잘하는 건 이제 세상에서 더 이상 수요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내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중국어도 잘한다거나 디자인학과를 나왔는데 중국어도 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진 전공에 추가되는 하나의 기본적인 소양처럼 되었어요. 그러면 중국어를 그렇게까지 또 전공하듯이 잘해야 되나? 그런 거는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통번역을 하기 위해서 중국어를 잘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배우는 거랑 그냥 내가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중국어를 배워서 하는 거랑은 그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거예요. 모든 배움이 다 그런데 내 실력을 95%, 100% 이렇게까지 실력을 끌어올리는 거랑 한 60, 70% 정도를 이해하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도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코딩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어떤 큰 기획을 할 줄 알고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지 이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구조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코딩 결과물을 봤을 때 코딩을 정말 천재적으로 할 줄 아는 그런 코딩 천재랑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이랑 구분이 되진 않을 거예요. 결과물만 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코딩에 관해서 까막눈을 면한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결과물만 딱 놓고 봤을 때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구별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그런 능력은 뭘까?
첫 번째 능력은 판을 짤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일단 뭐 원하는 게 있어야지 AI를 부려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AI를 충분히 부려먹으면 내가 나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지난 10년 그 사이에 엄청나게 발달을 한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플 자체를 이제 구현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AI가 어느 정도 대체를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대신에 아이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불편함을 찾고 그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 불편한데?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전국에 음식점들이 이렇게 많고 다 집집마다 전단지를 뿌리는데 이거 너무 불편한데 정보를 모두 다 한데 모아서 소비자가 직접 배달을 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림을 짜야 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회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개인 혼자의 힘으로도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요, 절대로 좋은 직원이 되도록 키우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들은 뭘 해야 할까요? 이 AI 경제 시대에 뭘 해야 할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사실 어떤 미래가 올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뭐 너가 어떤 게 되었으면 좋겠어. 앞으로 이게 코딩이 유망하니까 코딩을 배우자.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해왔는데 잘 못 봤다거나 아니면 뭐 영어 스펠링을 쓰는데 좀 틀리게 썼다고 해가지고 아이에게 그거 이제 뭐라고 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쥐잡듯이 잡다 보면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이나 여유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런 이제 뭐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AI한테 교정 봐달라고 하면 1초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잘 못 외운다거나 아니면 조금씩 틀린다거나 하는 것은 앞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디테일에 너무 이제 에너지를 쏟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는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독서와 글쓰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의 일상에도 빈 공간이 없으면 책을 읽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나 시간도 없고 또 이제 무언가를 궁금해할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를 궁금해하지 않는 아이라면요, 이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정말로 필요한 능력은 바로 질문을 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챗 GPT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값이 정말 자세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값들이 나오는지 아니면 정말 단순하고 그냥 평범한 답이 나오는지에 따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AI의 진짜 능력을 내가 체험해보고 싶다. 이걸 정말 내 편으로 내 걸로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질문을 정말로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도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질문을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물어볼 게 없는 경우, 궁금한 게 없는 경우, 물어볼 게 없으면 이런 것만 물어보게 돼 있어요. 야, 한국의 수도는 어디야? 1차 세계대전은 몇 년에 일어났어? 뭐 이런 질문만 하다 보면요. 이 기술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내가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조차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 정보를 조금 더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AI한테 질문을 해가면서 채워가는 방식으로 하면요. 정말 이게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완전히 내 편이 돼서 완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정말 멋진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못하면 AI는 그냥 남의 편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제 영상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시대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저도 공부를 많이 할 거고 그런 공부를 한 인사이트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랑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뻔한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난 주말에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고 생각이 아직 좀 덜 정리된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될지, 또 나는 뭘 배워야 할지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볼 예정이니까요. 같이 인사이트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반부마마와 미래 인재 만들기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부마마였습니다.